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뭐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피해액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실태가 좀 어떤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남자 서민금융연구원 조정목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마다 이제 기다려지네요. 오늘은 특히나 관심이 또 많이 모아지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하면 정말 원장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놈의 목소리. 예전에 이제 이 사기범들과의 전쟁을 또 선포하시기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돼서는 뭐 자료를 좀 수집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보도 보니까 뭐 피해액이 뭐 사상 최대, 뭐 피해자도 사상 최대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해 피해 금액이 4,440억 원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2017년에 비해서 83%가 증가한 금액은 2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피해자 수로 보면은 4만 한 9천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네. 이제 그 3만 1,000명 정도 됐는데 한 18,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루에 12억 원의 그 피해를 좀 134명이 당하고 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사실 통계 수치로 잡힌 수치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 받으신 분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자금을 이체를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그 범인들이 빼간 걸 알면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4,440억이라는 통계는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그 규모는 엄청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이스피싱 뭐 최근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됐잖아요. 보이스피싱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 중에서 대출 빙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저신용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뭐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뭐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겠다. 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해 가는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 그 피해 규모의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화 가로채기 앱이라든가 뭐 원격 조종 앱 이런 그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 신종 그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화되고 있어서 대처하기가 많이 힘든 입장이고요. 또 이제 통장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뭐 이제 그 거래 목적 확인 제도를 도입을 해놓으니까 뭐 현금 전달하는 그 알바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장을 대여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출을 빙자한 그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 같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정말 날이 갈수록 좀 사악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내가 돈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 뭐 자료 조사를 하나요? 그래서 그게 그 2014년도에도 그 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났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급격히 는다는 거는 어디서 정보가 새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해커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빼가는 그 자료, 그럴 수도 있고 카드사나 뭐 이런 내부에서 쪽으로. 관리가 잘 못돼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중에 전화 가로채기 앱? 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처음 좀 들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화를 걸면 네. 그 전화를 그 사기범이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작년 9월에 자영업을 하는 최 모 씨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자기는 그 저축은행의 박대리다. 모 저축은행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금 대출을 이렇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그 앱을 하나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최 모 씨는 이제 의심을 안 하고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박대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까 2천만 원을 자기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최모 씨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 저축은행 전화를 찾아서 걸었습니다.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거기에 박모 대리라는 사람이 있는지 하니까 박모 대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안 하고 이제 2천만 원을 입금하고 나니까 결국 사기범이 일주일 이내에 대출 승인이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끊고는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을 이제 뜯긴 사례인데 이게 내가 그 전화를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 이 받는 거죠? 앱을 깔은 사람은 깔은 전화로 전화를 하면 사기범이 받는 아주 그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수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상한 그런 앱을 이렇게 누르라 하면 이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주소를 주고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이런 것들 문자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청첩장, 뭐 모바일 청첩장처럼 오면 그 클릭이 되면 이게 앱이 깔리는 거군요, 핸드폰에. 정말 이제 수법이 이제 고도화되는 것 같고. 이제 자금을 뭐 잃어버리는 것도 참 가슴 아프지만 이 불신 사회를 형성해 간다는 게 더 그러네요. 큰 문제입니다. 네. 이 그 아주 고도의 그 통신 수단이 우리 잘 정비된 통신 수단이 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게 이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 이제 약간 어눌한 말투에 중국인들이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알 만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원격 조종 앱? 이것도 네. 이제 전화 가로채기 앱과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수법도 좀 기승이라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기범이 일반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카드를 안 썼는데 네. 해외에서 카드 뭐 신용카드 결제금 안마 의자를 사는데 2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이제 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보면 네. 피해자가 황당하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는 그러면 내가 경찰에 대신 신고할 테니까 경찰한테 그것도 신고를 전화 해라. 가로채기 앱으로 깔린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이제 사기범이 전화를 합니다. 그 수사관을 행세해서 네. 당신은 범죄에 연루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수사에 협조하시오 하면서 이제 앱을 하나 깔으라고 또 시킵니다. 뭐든지 앱 깔으라고. 근데 그 깔면 안 앱이 되는 결국은 건데. 인터넷 뱅킹을 해서 모든 걸 다 자금을 빼갈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걸 이제 잘못해서 깔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OTP 번호까지 또 불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을 사기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 참 빠르고 편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격 조종을 하는 앱이 깔리게 조종해서 되면 빼가는 상황. 자금을 다 네.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생소한 수법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놀랍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남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 연령대도 좀 궁금해요. 예전에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좀 피해를 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젊은이든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든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빙자형이 7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40, 50대가 한 56%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한 23%, 네. 20대가 이제 한 21%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은 이 60대 이상은 사칭형, 이제 지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당신의 누구다 하면서 이제 사칭했을 때 돈을 입금시켜두는 피해가 절반 이상을 그렇게 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40, 50대라든가 20대 같은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대출 빙자형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나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지금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어디도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고, 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서
뭐 애플을 깔아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앱을 설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런 앱을 깔았을 때는 우리 인터넷진흥원 네. 기사 이런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법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본인이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피해를 당했어요. 돈을 이제 송금을 했는데 이걸 되돌리기는 좀 어렵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여튼 범죄 신고 전화번호 112, 112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국번 없이 네.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일단 찾아가면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예인도 그렇고 뭐 돌아가신 뭐 하일성 씨 뭐 이런 분들이 빨리 신고해서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그게 30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면 한 70% 이상은 반은 찾을 못 수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30분 지연 인출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게 아주 좋은 결제 수단을 지연시키는, 그죠? 30분을 지연시켜서 인출하게 만드는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수단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정말 돈을 빨리 인출해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또 불편하지요. 불편한 맞습니다. 점이 또 그래서 있기도 하네요. 그런 네.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범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선량 시민들이 잘 피해를- 발전된 네. 결제 수단이 이제 후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응책을 뭐 강구를 해봐야 될지 또 지금 또 워낙 또 그쪽에 일을 많이 하셔서 또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기범들의 수법은 정말 따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서 이제 그걸 담당을 할 때 1년 동안에 보도자를 100번을 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근데 뭐냐면 신종 수법이 나올 때마다 전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줘야 돼요. 아까 그런 전화 가로채기 앱이 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주의보를 내려야 됩니다. 경보를 내리는 거. 그래서 지금 먼지가 끼면 안내 재난 문자 오듯이 많이 알려서 학습을 국민들이 당하지 않게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감독원의 문제, 금융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방송통신위가 개입을 해가지고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제전화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라도 날려 보내가지고 아니면 앱이 깔렸을 때 이거는 당신 처음으로 깔린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진흥원 그런 유입시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빼갈 때는 금융기관들이 또 관심을 갖고 현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현금을 가져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가져갈 때는 목적을 확인해서 정말 이거를 뭐 내가 부동산 계약금으로 가져간다, 중동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부동산에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현금을 받으셔야 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빨리 이제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처벌이 강화돼야 돼요. 제가 중국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했지만 중국 같은 데는 거의 사형 수준입니다. 내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한국을 상대로 사기를 우리는 뭐 치나요? 1년, 2년 있다면 대번 나오고 그리고 또 몸체는 또 중국이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잡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사기범들이 이렇게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범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싶은 제 욕심입니다.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까지도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조성모 원장과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인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셀트리아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저금리 대출 전화 등 메시지를 보내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앱을 설치하여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를 사기범한테 전화가 오도록 하는 앱을 활용한 그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됐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